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역사 속 그림자에서 피어나는 권력과 음모의 매혹적인 여정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브르타뉴 공작 안드 브르타뉴의 극적인 이야기를 탐험합니다. 3번 결혼한 그녀, 그중 2번은 프랑스 왕과 함께하며 프랑스 역사상 유일하게 2번 왕비가 된 여성. 그녀의 삶은 비밀 동맹, 정치적 배신, 그리고 독립을 위한 치열한 전투로 가득합니다. 이런 신비로운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시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도 켜서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낭트성의 안개 낀 홀에서 1477년 1월 25일 운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브르타뉴 공작 프랑스와 2세와 그의 2번째 아내 마르그리트 드 푸아의 장녀안. 그녀는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지키려 애쓰는 자랑스러운 공국의 미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9살 때, 아버지는 1488년 낙마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11살의 그녀를 브르타뉴 여공작, 낭트 백작, 리모주 자작으로 만들었다. 여선생과 귀족 친척에게 교육받은 그녀는 프랑스어, 라틴어, 춤, 노래, 음악을 배웠으나 그 아래에는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는 군사적 재정적 원조를 위해 그녀를 수많은 왕자에게 비밀리에 약혼시켰다. 웨일스 왕자 에드워드, 잉글랜드의 헨리 7세, 오스트리아의 막시밀리안 1세 등 1488년생 오뱅디, 코르미의 전투 패배 후 사불 조약은 그녀의 결혼을 프랑스 승인에 묶는 신비로운 조항을 만들었다. 1489년 2월 10일 여공작으로 대관된 어린 소녀는 유럽의 가장 탐나는 상속자가 되었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스파이와 음모자들의 시선 아래 놓였다. 브르타뉴 숲에서 반란의 속삭임이 메아리칠 때 13살의 아는 비밀과 반항으로 가득한 결합에 들어섰다. 1490년 그녀는 오스트리아 대공이자 미래 신성 로마 황제 막시밀리안 1세와 대리 결혼을 맺었다. 사벌 조약을 위반한 대담한 행위로 프랑스의 분노를 샀다. 이 동맹은 브르타뉴를 합스부르크 통제 아래 놓아 프랑스의 숙적을 초대하는 위협이었다. 프랑스 왕 샤를 8세는 1491년 봄 그녀의 피난처 렌을 포위했다. 갇히고 고립된 그녀는 막시밀리안과의 결혼을 포기하고 11월 17일 샤를과 약혼을 강요당했다. 오스트리아는 이 결혼이 불법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랑제성이 화려하지만 불길한 분위기 속 1491년 12월 6일 서둘러 식이 치러졌다. 결혼 계약서, 숨겨진 의도로 가득한 문서는 생존 배우가 브르타뉴를 상속하고 샤를이 남자 후계자 없이 죽으면 후계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14살의 프랑스 왕비가 된 그녀는 1492년 2월 8일 생드니 대성당에서 대관되었으며 그곳에서 처음으로 왕비 대관을 받은 인물이었다. 결혼은 불행했으며 그녀는 자신의 침대를 가져왔고 부부는 종종 떨어져 살았다. 6아이를 낳았으나 비극이 반복되었다. 샤를 오를랑은 3살의 홍역으로 죽었고 나머지는 유학이나 사산으로 사라져 왕실의 슬픔의 그림자와 저주의 속삭임을 남겼다. 대리 결혼과 샤를 8세와의 강제 결합. 브르타뉴 숲에서 반란의 속삭임이 메아리칠 때 13살의 아는 비밀과 반항으로 가득한 결합에 들어섰다. 1490년 그녀는 오스트리아 대공이자 미래 신성 로마 황제 막시밀리안 1세와 대리 결혼을 맺었다. 사불 조약을 위반한 대담한 행위로 프랑스의 분노를 샀다. 이 동맹은 브르타뉴를 합스부르크 통제 아래 놓아 프랑스의 숙적을 초대하는 위협이었다. 프랑스 왕 샤를 8세는 1491년 봄 그녀의 피난처 렌을 포위했다. 갇히고 고립된 그녀는 막시밀리안과의 결혼을 포기하고 11월 17일 샤를과 약혼을 강요당했다. 오스트리아는 이 결혼이 불법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랑제성의 화려하지만 불길한 분위기 속 1491년 12월 6일 서둘러 식이 치러졌다. 결혼 계약서, 숨겨진 의도로 가득한 문서는 생존 배우가 브르타뉴를 상속하고 샤를이 남자 후계자 없이 죽으면 후계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14살의 프랑스 왕비가 된 그녀는 1492년 2월 8일 생드니 대성당에서 대관되었으며 그곳에서 처음으로 왕비 대관을 받은 인물이었다. 결혼은 불행했으며 그녀는 자신의 침대를 가져왔고 부부는 종종 떨어져 살았다. 6아이를 낳았으나 비극이 반복되었다. 샤를 오를랑은 3살의 홍역으로 죽었고 나머지는 유학이나 사산으로 사라져 왕실의 슬픔의 그림자와 저주의 속삭임을 남겼다. 과부 시절 2번째 왕관.
그리고 자치권 투쟁. 운명이 다시 뒤틀렸다. 1498년 샤를 8세가 몬틀의 머리를 부딪혀 갑작스레 죽었다. 21살 과부하는 공국을 되찾아 직접 통치하며 독살과 신의 징벌 루머르가 소용돌이쳤다. 결혼계약에 수수께끼 같은 조항이 발동. 그녀는 샤를의 사촌이자 후계자 루이 12세와 결혼해야 했다. 그러나 루이는 조안 드 프랑스와 결혼한 상태로 교황 음모와 비소비 완수 증언으로 스캔들 같은 무효화 과정을 거쳤다. 1498년 10월 브르타뉴로 돌아온 그녀는 주권을 주장했다. 1499년 22살에 루이 12세와 결혼해 다시 왕비가 되었다. 이 비밀스러운 계약은 그녀의 공작 권리를 인정하고 둘째 아이가 브르타뉴를 별도로 상속하도록 했다. 프랑스 합병에 대한 신비로운 방어책. 1504년 11월 18일 생드니에서 두 번째 대관을 받았으며 5아이를 더 낳았으나 세 아들은 일찍 죽었다. 생존한 딸 클로드 1499와 르네 1510뿐이었다. 여공작으로서 그녀는 브르타뉴를 사납게 지켰으며 클로드를 오스트리아의 카를과 비밀동맹으로 약혼시켜 프랑스 지배를 막으려 했고 1505년 공국 순회를 통해 루이의 질투 속 지지를 모았다. 최후의 날들, 유산, 그리고 사라지는 공국, 끝없는 임신, 유산, 음모의 무게로 지친 그녀의 건강은 쇠약해졌다. 1514년 1월 9일 블루아성에서 신장 결석으로 36살에 세상을 떠났다. 유언, 마지막 수수께끼 같은 행위는 그녀의 유해를 나누었다. 심장은 황금 유물함에 담겨 낭트로 브르타뉴와의 영원한 유대를 상징하며 몸은 생드니의 프랑스 왕족 곁에. 40일 장례식은 미래 왕실 의식을 영감 주었으나 그녀의 꿈은 무너졌다. 클로드는 1515년 프랑스와 1세와 결혼해 1532년 브르타뉴를 프랑스에 합병시켰다. 아내 유산은 브르타뉴 애국주의의 상징으로 남아 동상과 기념물이 그녀를 기린다. 그러나 잃어버린 독립의 속삭임은 여전하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즐기셨나요? 더 많은 역사 수수께끼를 위해 구독하고 좋아요,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만나요.